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9일 화요일 리치맥 대박스타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달로 가고 있는데요. 8월이 되니까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부터 가을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아직은 우산 챙기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 저번 주에 선물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 좀 더 심화시켜서 이야기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다각도화시켜서 계속된 점층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저의 목표고요. 항상 그런 점에서는 일정치 이상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더 좋은 기회로 더 밝게 방송 중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선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나눠주실 매은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별일 없으셨어요? 네, 뭐 별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오늘따라 왠지 더 멀끔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번 주에 제가 오프닝하는 장면을 봤어요. 오프닝 장면을 봤는데 이제 김 앵커가 잡힐 동안 저는 잡히지 않는다고 뒤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긁고 있었는데 제가 그런 모습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조금 좀 단정하게 보이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미처 몰랐는데 이실 짓고 하시네요. 예. 저도 오늘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예, 뭐 잘 지내셨죠? 한 주 동안? 네, 저는 뭐 별일 없이 똑같았어요. 네, 저희가 저번 주에 선물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선물 옵션 처음 이야기를 시작해봤는데 사실 저는 이제 좀 주식 초보자 입장에서 옵션이 조금 어려웠거든요. 알듯말듯하면서 조금 용어가 점점 심도 있게 들어가면서부터는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오늘 이론 심화 넘어가기 전에 조금 간단하게 좀 리뷰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일단 중요한 것은 앞에 이제 콜, 풋은 빼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기본적인 뭐라고 하지 개념을 아무래도 우리가 그 히트를 쳤던 그 개념 원리 그 수학도 책도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공부를 좀 못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그 책을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 뭐 김영권 많이 봤겠지만 갑자기 왜 저래? 예, 이 개념을 일단 잡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그렇죠. 돼야 뭐 사실 파생 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뭐 기초 자산에 의해서 파생돼서 나온 이런 파생 상품들의 어떤 구조나 아니면 그 개념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단지 또 옵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옵션 자체도 유럽형 옵션이냐 또 미국형 옵션이냐 이런 그 개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거 자체를 지금 뭐 주식 그리고 채권 이제 콜옵션, 풋옵션 네 가지를 놓고서 이거를 풋콜 패러티라고 어떤 풋의 그 콜 가격과 풋 가격의 어떤 이론적 그 도출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합성 전략을 썼을 때 어떻게 되면 어떤 시장 K만큼의 수익률을 얻는다라는 이런 복잡한 개념까지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딱 봤을 때 이게 습득이 되려면 예, 어쨌든 시작은 개념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콜, 풋은 떼더라도 옵션, 권리자와 그다음에 상대방이 누구죠? 옵션? 매수자. 그렇죠. 매도자죠. 네, 매도자인데 매도자는 어떻게 할 그 뭐를 지니죠? 만약에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매도자는 행사하는 권리를 어떻게 된다고요? 이행하는 의무를 지닌다. 요게 첫 번째 가장 키포인트의 개념이고요.
사실 옵션 같은 경우는 일단 구조 자체는 상대방 매매와 이제 뭐 선물도 마찬가지죠. 주식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팔아줘야 내가 또 사고 나도 팔 때는 누군가 사줘야 되니까 이런 상대방에 대한 이 상대 매매자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하게 잡고 간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 출발하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좀 쉽게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옵션 자체가 가지는 성격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쉽지가 않고 그때도 마지막 그 할 때 시간 가치를 예로 들어서 시간 가치가 뿡뿡뿡 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간 가치를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단순히 사실 이 시간만큼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 자체는 크게 이 권리자와 또 의무자가 이 가지는 속성들이 어떤 것인지 뭐 좀 모자르시다면 저번 주 걸 보신거나 하면 좀 그 내용을 조금 더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옵션이 콜옵션이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이 전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슬라이드에서 잠깐 짧게만 보고 가겠습니다. 네. 예. 자, 뭐 일단 권리를 행사하는 거에 있어서 한마디로 콜은 올라가면 수익이다. 풋은 내려가면 수익이다. 왜냐? 콜 같은 경우는 싸게 살 권리니까 싸게 살 권리고 이거는 어떻게 죠? 비싸게 팔 그렇죠? 비싸게 팔 권리니까 서로의 방향성이 콜 매수는 지수보다 이제 기초 자산에 대한 기초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쪽, 그리고 풋은 풋 매수를 친 쪽은 기초 자산 가격이 빠지는 쪽, 이런 쪽으로 붙는다. 근데 오늘 같은 그 김현커님은 오늘 뭐 지수 선물이나 코스피 이런 장 오늘 안 보셨죠? 뭐 어떤가요? 코스피 지수나 선물 지수 뭐 이렇게 오늘은 코스피 지수 확인 정도는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계속 일반도로 이렇게 일방으로 쭉 위로 뻗었어요. 위로 뻗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 초반부터 이제 선물 포지션에서의 매수세 말고 그 개인들이 굉장히 하방을 많이 잡았어요. 하방이란 건 반대쪽이죠. 밑으로인데 콜옵션을 한 30여 몇 억 정도 샀나 봐요. 풋옵션을 하방을 막 사더라고요. 하방을 막 사는데 그러고 있는데 장 초반에는 움직이지 않았던 증권 애들이 보통 이제 증권 애들을 이제 제가 이제 부를 때는 돈 냄새를 잘 맡는다 그래서 가지고 돈벌레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있으시면 기분 나빠하시지 않을까요? 뭐 나빠도 할 수 없죠. 뭐 제가 제 방송에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다음 날 안티카페 생기는 거 아니에요? 원래 뭐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제가 만들어야겠어요. 욕 좀 많이 해주세요. 자, 일단 돈벌레인 증권 애들이죠. 증권 애들이 시세가 조금씩 살고 있는데 한 번 정도 눌리는 위치에서 갑자기 증권 애들이 그 콜 매수를 17억인가를 빵 쳤어요. 딱 치니까 근데 증권 애들이 콜 매수를 붙일 때 보통 콜 매수라는 게 콜옵션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콜옵션을 매수를 한다는 거죠. 콜 매수를 붙이는 거를 콜을 붙였다. 뭐 콜 매수를 했다. 어쨌든 콜 매수가 빵 나왔는데 물량이 보통 증권 애들이 방향성이 탈 때 방향성이 타는 쪽으로 자기 주 포지션이 선물 매도를 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선물은 그 만기가 길죠. 만기가 기니까 어느 정도 뭐 걔네들은 또 사후 증거금이라고 해서 기관들은 어느 정도 그 증거금 유예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포지션을 일단 놔두고 내 주 포지션은 그 지금 움직이는 방향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나는 주 포지션 선물을 매도로 잡았는데 이 외국인들의 힘이 이끌려서 매수로 쭉 올라가요. 그러면 증권 애들은 그때 나오는 방향성에 그 옵션을 붙입니다. 옵션을 붙이는데 오늘 나왔던 그림이 딱 그랬어요. 초반에 땅 떠가지고 눌리면서 빠질까 말까 하고 있는 순간에 기관 애들이 콜옵션을 상방으로 딱 부딪히니까 붙이는 순간부터 갑자기 지수가 바바바방 미치더라고요. 이제 오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번 눌렸던 최저점 자리에서 제가 매수를 쳐가지고 수익이 쫙 났었는데 그때 그 시그널을 읽었었던 게 기관들의 콜옵션이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친 거예요. 그만큼 방향성을 걔네들이 상방으로 보고 있었는데 걔네들은 아무래도 이제 파워 게임, 돈 게임을 이 머니 게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붙이는 구조에서 이제 아무래도 뭐 선물도 위로 당기면서 옵션까지 붙여버리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콜의 방향, 풋의 방향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겠죠. 그러면 콜 매수를 한 사람은
방향을 어디로 본다? 상향. 상향. 네. 그럼 콜 매도라는 사람은 예, 방향을 어디로 본다? 하향. 그러면 푼 매수라는 사람은 방향을 어디로 본다? 하향. 하향. 네. 그럼 푼 매도라는 사람은 반대겠죠. 반대겠죠. 그러면 내가 콜도 사. 그래? 콜도 사는데 풋도 살 수 없는 거 아니죠? 예, 콜도 사면서 풋도 살 수 있겠죠. 예. 그럼 나 콜도 사고 풋도 샀어요. 방향성 어디로 볼까요? 애매하네요. 더 많이 산 쪽으로 봐야 되나요? 그럴 수 있겠죠. 그게 정답일 수도 있는데, 자, 내가 콜도 샀어요. 콜을 샀다는 건 어디로 보는 거죠? 상방 보는 거죠. 그럼 풋도 샀어요. 풋도 산다는 건 어디 보든 하방을 보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그 지수가 지금 어느 정도 요 보합권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느 쪽으로도 가주길 바라는 걸까요? 움직이길 바라겠죠. 그렇죠. 움직이길 바라는 거죠. 움직이기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정해진 어떤 레인지를 벗어나 주길 원하는 게 내가 옵션을 양쪽으로 사주는 거예요. 예.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예. 그럼 나는 콜매도도 쳤어. 풋매도도 쳤어. 근데 콜매도, 풋매도의 포지션은 예, 옵션에 대한 매도 포지션이 이 개인들한테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건 예, 손실은 무한대인데 수익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 매수 포지션이 조금 개인들에게 매도 포지션이 옵션에 대한 매도 포지션이 매수 포지션에 비해 좀 메리트가 떨어지는 그래서 개인들이 플레이를 잘 안 하는 예, 그런 면에서 나타나는데 결국 이 옵션의 양매수 어떻게 보면 네. 방금 콜도 사고 풋도 샀던 양매수 같은 경우는 위쪽도 보고 한쪽도 양쪽도 보니까 어느 쪽으로든 가주길 바라는 건데 예, 반대로 양매도는 예, 어떤 레인지 안에서 머물러 주길 바라는 구조예요. 예, 이게 사실 이제 표로 그리면 간단하게 나오는데 일단은 그 한번 짚어보는 의미에서 한번 네. 시간 한번 가져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 양매수냐 양매도냐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 포지션을 읽어낼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짤 수 있는 실전 매매를 해본 사람만 사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지. 제가 백날 떠든다고 지금 여기서 양매도를 치는데 10개 세트를 잡아가지고 치면서 증가금을 낮추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도 그냥 정말 아무 소리 아니에요. 예, 그냥 진짜로 제가 외국 영어로 하는 것보다 못하고 자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부터 해야 되니까 그 옵션 기초 부분의 마지막 장 옵션에 대한 구조 부분 요 부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옵션은 일단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간 가치는 일단 내재 이 반대인 외재 가치라고도 이제 하죠. 지금 현재 지수가 250이에요. 250이에요. 현재 지수가. 네. 예, 현재 어떤 시장가가. 예, 마켓의 시장가가. 근데 내 옵션이 230짜리 콜입니다. 230짜리 콜이에요. 그러면은 이 구조에서는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권리를 행사해서 230원에 사온 다음에 시장 가서 250원에 팔면 20원의 차익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나는 누군가에게 프리미엄을 지불했기 때문에 가격을 이게 3원이라고 치면은 실제로는 17원이지만 어쨌든 요 거래 메커니즘을 하나로 묶어서 어디서 KRX에서 거래를 다 취급을 해주기 때문에 요 구조는 나는 일단 살 때 3원 지출하고 그 팔 때는 내가 권리 행사하면 20을 먹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면 되겠죠. 알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게 뭐냐?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유럽형이 있고 미국형이 있습니다. 유럽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 매매하고 있는 옵션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만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기 일에 지금 매월 두 번째 주가 아니에요. 자, 이것도 조금 키포인트인데 하다 보면 이제 근데 두 번째 주 목요일이 아니라 둘째 번 목요일이에요. 둘째 번 목요일. 그러니까 첫 주가 금요일로 시작하면은 금, 토, 일 이렇게 되고 월, 화, 수면은 여기 목요일이 와도 이건 첫 번째 목요일이죠. 네. 주로서는 두 번째 주지만 세 번째 주로 가야 이게 두 번째 둘째 목요일이 나오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목요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이 만기일이 되어서야 행사를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유럽형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가격에 들었을 때 언제든지 행사 가능한, 한마디로 만기에 행사가 가능하냐, 언제든지 행사가 가능하냐에 따라서 유럽형 옵션과 미국형 옵션이 분간이 되는데, 당연히 그 원하는 지수에 들어올 때 행사가 언제든지 가능한 미국형 옵션이 상대적으로 유럽형 옵션에 비해서는 당연히 비싸겠죠. 예, 유럽형은 뭐 내가 원하는 구간에 접어들었다 그래도 뭐 좀 있다가 시간이 한 3일 뭐 이렇게 가다가 예, 다시 빠지면 예, 결국 행사를 못하면 이거는 황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미국 거는 이 구간이 들어오면 예, 바로 행사를 해버리면 되니까 그만큼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형 옵션이 예, 좀 더 비쌉니다. 우리는 예, 유럽형 옵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 만기에 행사가 가능한 유럽형 옵션을 기본으로 예, 전제로 깔고 갑니다. 자, 이렇게 돼서 내가 그래서 네. 예, 이 엑서사이즈 프라이스라고 해서 내가 230이 예, X 행사가예요. 그러니까 나는 230을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을 하나 사는 거죠. 하나 사는데 이제 요 구조 자체를 봤을 때 그리고 250이라고 현재 그 지수가 25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차이는 20이겠죠. 당장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차이는 20인데 만약에 만기가 한 며칠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만기에 대한 일정 시간에 의한 예, 프리미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예, 이 마우스가 나간 것 같은데 예, 예, 이 마우스가 잠깐 나간 것 같아요. 이러면 조금 그럼 잠시 후에 마우스를 좀 교체해서 마저 표는 설명을 한번 듣는 걸로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유럽형 만기가 있는 옵션을 한다고 말씀해 예. 주셨어요. 저는 초보자 입장으로 조금 기초적인 질문인데 네. 왜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유럽형을 선택해서 하는 거죠? 정말 어렵네요. 그래서 생각을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 굉장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미국형 옵션을 쓰는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옵션 같은 경우 옵션 플레이 자체를 해야 되는데 이 미국형 옵션은 옵션 플레이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지수가 오면은 그냥 청산을 해버리니까 예, 이 어떤 돈도 이 상대방이 있어야 내가 남의 돈을 뺏어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기가 유럽형 옵션에 의해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 머니 게임을 하는 이 지수가 이렇게 좀 파생세 시장이 발달된 나라는 거의 대부분 유럽형 옵션을 씁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형 옵션은 미국형에서도 쓰고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인 그 각각의 금융시장이 발달될 때 거기 어떤 지식 기반의 탄생되는 그 기초 그때 그냥 이론적인 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지금 미국도 잘 안 쓴다는 예, 거예요? 미국도 예, 옵션 자체는 예, 전체적으로 유럽형. 그러니까 이 두 구조는 유럽에서 쓰냐 미국에서 쓰냐가 아니에요. 이제 어디에서 어떤 이름만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썰이 어디서 먼저 전개가 돼서 예, 발생됐느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 좀 날카롭지 않았나요? 예. 예, 나름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만 그런가요? 예, 잘 물으셨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저희 잠시 후에 그러면은 표 다시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다각도화 시켜서 계속된 점층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저의 방의 목표고요. 항상 그런 점에서는 일정치 이상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더 좋은 기회로 더 밝게 방송 중에 뵙겠습니다.
네, 다시 정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예. 아까 표 마저 얘기 나누던 거 이어서 할 수 있을까요? 네, 기억 안 나도 이어서 해야죠. 네, 사실 네. 그 방송할 때도, 그러니까 회원님 방송할 때도 누군가 다른 얘기하면 그 다음에 사실 까먹고 와가지고 또 딴소리하고 네. 그렇게 하는데 예, 지금도 사실 기억이 날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아까 일단 뭐 유럽형, 미국형 얘기로 시작해서 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일단은 한번 끝을 내고, 그 얘기는 이제 질문 사항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행사가가 내가 230에 이제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이 현재 가격이 250이에요. 네, 그러면 20 차이에 차이가 있는 거죠. 가격 차이가 있는 거죠. 그만큼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만약 풋이라 그러면 이게 콜인데, 풋옵션이라 그러면 다르겠죠. 아, 내가 240에 팔 수 있는 권리의 풋을 하나 들고 있는데, 그러면 행사가가 이게 행사가가 되는 거겠고, 시장에 대한 프라이스는 한 220 정도까지 가주면 땡큐고, 이런 식으로 콜 풋은 당연히 방향이 반대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것도 한 20 정도 수익이 나는구나. 그러면 내가 옵션 매도자한테, 옵션을 매도하는 사람도 옵션을 자기도 이 생각이 있어요. 이게 지수가 안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은데 안 간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수익권에 들어와 있는 옵션도 있겠죠. 단지 미국형이 아니니까 행사를 못할 뿐이고 들고 있는 거죠. 네. 뭐 하면서 빨리 시간만 가라, 빨리 시간만 가라. 가슴만 졸이면서. 가슴만 졸이면서 네. 시간만 가면 된다, 시간만 가면 된다. 근데 지금 그냥 지수가 250이라고, 오늘 지수는 내내 250이라고 그냥 고정을 하죠. 그러니까 현재 시장가는 250이에요. 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는 현재의 지수 선물 종가는 250에 끝났어요. 계속 250인데, 그럼 220은 사람을 콜매수한 사람은 어떻죠? 시간만 가라, 시간만 가라. 근데 내 지수가, 내 행사가가 250이에요. 근데 지수도 250이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야 그쵸. 지수가 더 올라가라. 네. 지수가 더 올라가라 바라겠죠. 근데 내가 행사가가 260, 70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반대로. 아니죠. 완전 더 올라가야죠. 네. 완전 더 올라가요. 막 280, 300까지 가야지. 더 이제 가슴이 그쵸. 촉촉하겠어요, 굉장히. 그렇죠. 이제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를 누군가에게 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누군가에게 파는 사람은 250짜리를 팔려고 하니까 이게 한 달이나 남았는데 이게 조금 하면은 이게 지수가 들어올 것 같은데, 돈이 될 것 같아. 행사가 돼버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250짜리 행사가 콜옵션이랑 내가 270을 누구한테 팔아요. 지금 막 그 시장이 지수가 250인데 270을 팔면서는 설마 뭐 270 이상으로 올라가겠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럼 똑같은 이제 9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9월물 옵션이라고 쳤을 때, 만약에 김앵커가 누구한테 똑같은 지수를 판다. 현재가 250인데 저한테 250짜리를 파는 거랑 270짜리를 파는 거랑 어느 걸 더 비싸게 팔겠어요? 250을? 그렇죠. 250짜리 비싸게 팔겠죠. 당연히. 그럼 270짜리는 좀 더 싸게 팔겠죠. 그리고 뭐 220짜리는 어떻게 할까요? 더 비싸게 팔겠죠. 이제 감이 좀 잡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시장가의 어떤 가격이 프라이스가 정해져, 시장가가 이제 시장가라는 건 이제 시장 가격이죠. 250 계속 말했던 250이 정해져 있을 때, 각각의 행사가를 봤을 때 하나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수익권에 들어와 있죠. 인더머니. 하나는 250이에요. 내 거 행사가도 250인데 앳더머니. 하나는 270이에요. 싸구려. 아웃 오브 더 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 옵션은 풋옵션은 풋옵션은 반대겠죠. 반대를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그 개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220짜리 옵션은 콜옵션은 인더머니니까 네. ITM 옵션인 거예요. 대문자만 따서 ITM 옵션이라 하면 내가구나. 내가라는 건 수익권에 들어와 있는 250보다 아래에 있는 내가 옵션이구나. 그러면은 이름이 되게 많네요. 내가 옵션에다가 뭐 ITM이라고 했다가 그쵸. 인더머니라고 했다가. 그렇죠. 다 똑같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기가 됐을 때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 가능한 그런 옵션을 뭐라고?
내가 옵션, 네. ITM. 근데 애더머니는 옵션은 250짜리죠. 예, 그런 건 시장가랑 가격이 같죠. 예, 등가 옵션. 등가 옵션. 그렇죠. 예, 우리 이제 ATM, ITM 뭐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아웃 오브 더 머니. 예, 돈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예, OTM 옵션.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보죠. 간단하게. 예, 다시 복습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회원님들이 계속 헷갈리는데 네.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이제 지금 일단 김영커가 할 수 있다는 이거를 한번 보여주시면 굉장히 네. 저도 네. 이해해 보겠습니다. 예, 다른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힘을 얻으실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한번 그 콜로 돌아가서 자, 용어를 제가 막 혼돈 막 이제 섞어서 써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ATM 옵션이 비쌀까요? 외가 옵션이 비쌀까요? ATM이죠. 그렇죠. ATM 옵션이 네. 비싸죠. 그렇죠. ATM 옵션이 비싸죠. ATM은 등가 옵션이었죠. 그렇죠. 등가 옵션이기 때문에 외가 옵션보다 더 비싸죠. 비싸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ATM 옵션과 ITM 옵션이 있었을 때 두 개가 같은 만기를 가졌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갈면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쪽은 어느 쪽이 더 많이 떨어지겠습니까? ATM. ATM. 틀렸어요. 사항마다 다른데 보통 그래요. 이제 그런 게 세타 값이나 이런 걸로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수익권에 있지 않고 아니면 수익권에 걸려고 하는 그런 옵션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연히 가격이 하락폭이 ATM 옵션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플레이를 할 때는 실제로는 저 같은 경우 양매도를 많이 쳤어요. 그 옵션을 가지고 양매도를 치면은 이제 양매도를 치는 것 자체가 그 시간 가치를 먹기 위함이에요. 양매도라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그 ATM 옵션 중에 ATM 옵션이면 한 250 행사가짜리 있겠죠? 그러면 OTM은 뭐 260, 270 이렇게 있는데 250부터 260 사이 한 252.5, 255 이렇게 ATM 옵션과 아주 가까운 하지만 그 인더머니로 들어가지 않은 약간 근외가죠. 네. 근외가 옵션들을 레인지를 잡아요. 그럼 요걸 하기 전에 뭐 풋도 반대예요. 풋도 반대로 이 반대쪽 잡아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양매도를 쳐버려요. 옵션을 양매도를 쳐버린 다음에 레인지 안에 다 이제 기도만 하는 거죠. 지수야. 그 양쪽을 다 산다는 거예요? 양쪽을 다 판다는 거죠. 팔아놓는 거죠. 팔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아예 위로 가는 것도 버려, 밑으로 가는 것도 버려버리고 딱 요 안에 거만 노리는 거예요. 요 안에 거만 노리면서 어떻게 한다? 시간만 가라. 움직이지 말고 시간만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좋냐면 오늘처럼 빵 떠요. 지수가 빵 뜬 다음에 횡보를 이렇게 하죠. 네. 횡보를 하면은 양매도를 딱 칩니다. 양매도를 딱 쳐놓고서 계속 상방으로 꾸물꾸물 올라가요. 그럼 어쨌든 올라가는데 굉장히 폭이 이렇게 오늘도 빵 쳐놓고서 이렇게 쭉 이렇게 달았어요. 그럼 양매도를 계속 치는 거예요. 10세트씩 쳐요. 쫙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양매수 나한테 그 물건을 사간 사람은 지수가 오르거나 내려야 되는데 지수가 계속 고정적이니까 이게 지금 만기가 많이 남아서 그렇지 만기 하루 이틀 전이다. 근데 지수가 여기서 계속 머문다. 그러면 그 옵션 매수를 한 사람은 얼마나 이게 타겠어요, 속이. 네. 근데 딱 양매도를 딱 접었다가 스물스물 힘 받아서 올려가려 그러면 이제부터 풋옵션 그러니까 콜 매도를 살짝 풀어요. 콜 매도를 살짝 풀면서 풋매도 쪽으로 계속 붙이는 거죠. 상방 쪽으로. 그러면 시간 가치도 먹고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그걸 계속 좀 점수를 쌓아갈 수 있는 이런 그 옵션 매매법도 있는데 일단은 ATM, ITM, OTM 이 개념을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이제 풋을 해봅시다. 자, 풋이에요. 풋은 지수가 어디로 가면 이익이라고요? 하향이죠. 그럼 내가 250짜리 지금 시작가가 250이에요. 그러면 270과 220 중에 인더머니에 있는 옵션은 지금 행사가가 몇 짜리죠? 반대니까 270. 그쵸. 네. 지금 여러분들은 다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지금 찾으셨어요. 저도 초보자 입장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하기가 조금은 쉽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잘하셨어요. 굉장히 잘하셨고, 자 그러면 똑같이 250은 양 옵션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옵션들이 어떻게 보면은 쭉 가격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220짜리도 있고, 만약 콜을 해봅시다.
처음부터 들어가서 콜 220, 이제 2.5 단위로 쭉쭉쭉 있는데 한 280 있다 그래봐요. 그럼 200콜 매수 280이다? 280은 지수가 한 300 정도 가야 280 이상 가야 수익이죠. 그러면 그런 건 사실 행사될 확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상장된 것 중에 그 끝자락에 있는 거를 280, 만약 280 치면 280 콜을 뭐라 그러면 콜 막내. 콜 막내라 그런 거 귀엽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많이 풀려요? 그렇죠. 예, 되게 귀엽네요. 예, 콜 막내. 그리고 푸스 같은 경우는 내가 가격이 비싸져야 떨어져야 이익이죠. 떨어져야 이익인데 내가 이 지수를 220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품매수를 쳤어요. 220에 팔 수 있다는 건 지수가 더 떨어져야 이익인데 지수가 210, 200 이렇게 갈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어렵겠죠. 네, 그럼 또 역으로 220은 뭐의 막내라고요? 풋의 막내. 풋 막내. 예, 이렇게 위에 있는 건 콜 막내, 밑에 있는 건 풋 막내. 네,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옵션 테이블이 쫙 펼쳐져요. 이제 저 같은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제작한 옵션 테이블을 이렇게 쓰는데 되게 돈 많이 들고 시간 많이 들었어요. 쫙 이런 게 딱 있어요. 다다닥 옵션 행사가마다 다 이렇게 수치가 실시간적으로 계속 연동이 되는데 그 막내들 가격이나 이런 것 외가의 가격을 보면 과연 지금 시장 상황이 이 역풀이라 그래요. 프리미엄이 역이 낮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과대평가받고 있거나 프리미엄이 과소평가 있는 걸 바꿔서 시장 상황이 지금 콜을 과소평가하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 지수 여기서 더 친다. 위로 상방을 더 붙여. 이런 거를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이야 하지만 실전 경험 없이는 실전 투자에서 없이는 제가 생각하기에 한 100명 갖다가 앉혀놓으면 한 명 알까 말까 정도. 실제로 투자를 안 했는데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실제 투자를 해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일반인을 데려온 게 아니라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을 데려와서 앉혀놓고 100명을 봐줬고 또 100명인 중에 한 명이나 과연 알까 그리고 할 수 있을까 정도로 사실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옵션이나 선물은 증거금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내가 돈 있다고 돈이 몇 억 있으면 계속 까면 되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증거금을 넣고 증거금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좀 옵션이 좀 편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증거금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증거금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해쳤을 때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비싼 외가 옵션들을 막 사요. 내가 ATM 아니면 근외가 살짝 벗어난 거지 막 사요. 비싸잖아요. 증거금이 막 딸려. 증거금이 딸리면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그 싼 것들이 있죠. 싼 바깥쪽의 막내들 같은 경우 양쪽 막내들을 일부러 팔아요. 어차피 행사될 확률이 없잖아요. 막 팔아요. 그러면은 나는 판 만큼 그 누구에게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증거금이 그만큼 다시 또 회복이 돼요. 그럼 나는 그 돈으로 다시 근내가를 다시 잡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플레이를 진각을 맞춰가면서 이 세트를 보면서 합을 맞춰가면서 풀 거 풀고 팔아주고 이걸 하는 걸 한눈에 다 해야 돼요. 근데 테이블 딱 보면 읽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못해요. 왜냐?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옵션은 사실 이 지금 구조를 배우고 있지만 구조를 배우기 위한 거는 아니에요. 왜? 지금 이런 시간으로 이게 설명이 끝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방향성, 콜에 대한 그 수익 구조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풋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ATM, ITM, OTM 옵션이 뭐를 뜻하는지, 이 정도까지를 완벽하게 캐치하면 그게 끝이에요. 여기서 지금 내재같이 시간같이 하다 보면은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 그 ATM, OTM 그 옵션 정도의 개념 정도만 일단 잡아가는 걸로 일단은 요 일부 정도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슬라이드는 준비했는데 슬라이드를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일단 OTM, ITM 요 옵션들에 대한 확실한 개념만 알고 간다면 충분히 지금도 하나 얻어가는 겁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따라 좀 더 이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다른 설명들이 이상했다기보다는 워낙 옵션을 전문으로 하시다 보니까 설명도 굉장히 흥이 나셔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오버했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해가 예. 더 잘 된 것 같아요. 좀 잘 오늘따라 됐어요? 좀 설명이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예. 어쨌든 ITM, ATM, OTM 이런 개념만 알아도 난 놓고 기억자는 모른다 이런 상황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전문가님 저희 이렇게 옵션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시 복습하면서 새로운 개념도 알아간 것 같은데 예. 그럼 이제 심화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심화 내로 넘어가는데 예, 심화스럽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한번 심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참 기대가 됩니다. 자, 이론 심화. 자, 이제 차트 이제 한번 들어갈 건데, 선물 매매를 실패하는 이유를 제가 그 첫 번째로 딱 말씀드렸어요. 뭐다? 감으로 한다, 감으로. 예. 선물은 특히 매매를 할 때 온갖 시그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선물 너무 쉬워요. 물론 손실 볼 때 있죠. 손실 볼 때 있는데, 아니, 정의만 들으면 정말 간단해요. 예, 그렇죠. 방향성 위아래 맞추면 되니까. 네. 근데 선물은 제가 이제 계좌를 1월, 2월 달인가 시작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시작했어요. 1,000만 원 시작했는데 지금 6,500까지 찍었다가 조금 이제 좀 안 좋아가지고 지금 한 5,800 정도 찍어놨는데 계좌를 불려놨는데 저도 가끔 가다가 하루에 한 300씩 잃어요. 예, 그럼 저는 이제 매매를 아예 접어버립니다. 그 하루만 접는 게 아니라 한 매매를 그렇죠. 한 일주일 동안 접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다가 또 한 3, 400이 흥분해서 사람이 이게 그 열받을 때가 있어요. 열받으면 막 하다가 또 게임하고 막 하면서 또 접어요. 또 한 일주일 접었다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매매 자체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대신 시세가 나오고 제가 딱 느낌이 오면 예, 그냥 지릅니다. 10개씩 질러요. 한 번 먹을 때 한 800만 원 이 정도로 빠바박 먹고 나온 스타일인데 그래서 매매를 이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감으로 하려고 하다가 저도 막 이렇게 막 5개 매수 쳤다가 10개로 업고 뭐 이런 식으로 업고 하다 보니까 이게 손실이 누적 돼가지고 하루에 400 까먹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말에 공감하시는 시청자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우리 회원님들은 많이 공감하실 것 같고요. 네. 지금 예, 우리 회원님들은 좀 필히 좀 공감하셔가지고 좀 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으로 투자하는 거. 근데 선물 같은 경우는 그 감으로 투자해서는 절대 안 되고 실제로는 굉장히 정교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는 그 공개를 하지 않으면 네. 안 해야 되는 제가 비법까지도 하나 그 이제 장중에 공개를 했어요. 예, 그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제 밥줄이고 네. 그 정도까지 해가지고 파악을 하는 매매를 하는 사람은 제가 한 2명 정도밖에 못 봤거든요. 못 봤는데 매누님 개인 방송에서요? 예, 제가 이제 회원님들이 워낙 저랑 이제 좀 끈끈한 관계라 예, 제가 그냥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해가지고 아예 했는데 오늘도 그 시그널을 보고서 거기가 저점이다를 확인하고 최저점 매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쫙 갔죠. 그 이후로. 물론 그러면서 기관들이 콜옵션을 붙이는 방향성까지 같이 봤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는 많은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시그널들이 있는데 네. 이 시그널들을 읽어내야 돼요. 읽어내고 투자를 하는 거지. 읽어내고 진입을 하는 거지. 읽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갈까? 말까? 가르다 알감이 어떻게 하지? 손절 칠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도 적어도 예, 좀 소중한 나의 돈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매매병이 빠져가지고 매매병이요? 예, 저 같은 경우 이틀 동안 매매 안 했어요. 이틀 동안 매매를 안 했는데 정말 오늘 하고 싶더라고요. 오늘 하고 오늘이요? 싶은데 예, 오늘 하고 싶은데 그냥 회원님들 수익 나는 거만 보고 말았는데 좀 감으로 투자하는 것들은 버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 심화 과정에서 조금 더 과학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네, 쪽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은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채널 고정하시면서 좀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슬라이드 이제 보는 건가요? 예,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가 요 파트 첫 장까지가 아무래도 하면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슬라이드로 가보죠. 자, F는 당연히 우리가 매매하고 있는 코스피 이 기초자산을 200을 기초자산하는 이 퓨처스고요. 예, 이거는 스팟이죠. 예, 스팟이 뭐죠? 밑에 현물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 굉장히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예. 떡하니 나와 있는. 여기 있는. 저기 큰 글씨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안 보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이 수학 공식처럼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면 선물에 대해서 가물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김앵커님은 그런 스타일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정석을 네. 이렇게 보면은 정석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여기 앞장만 여기만 검었잖아요. 네. 예, 집합이랑 예, 지금 제가 저렇다는 거죠. 예, 그 느낌이 예, 그 앞장은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뒷장 가서 공부를 안 하는 스타일 같은데 자 어쨌든 오늘은 왜 또 저를 안 놀리시나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집합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걸 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요게 기본인 거니까 요거는 이제 완전히 짚고 넘어가야죠. 자,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쵸. 자, 이거 1을 빼볼게요. 예, 이 1을 없어도 상관없나요? 없으면 안 되죠. 네. 예, 큰일 나죠. 왜 그러세요? 자, S R-D에 이렇게 되겠죠? D에. 예, 그러니까 S를 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떤 건지 아시죠? 365 치고 이렇게 치고. 네, 글씨 좀 예쁘게 써주세요. 예, 이게 마우스가 마우스가 예, 자,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선물은 뭐다? 현물과 네. 현물의 어떤 시기 연산된 요 어떻게 보면 그냥 부대 비용이라 칠게요. 예, 요 부대 비용이 합쳐진 게 이게 선물 가격이구나를 알 수 있겠죠. 예, 선물은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물에서 선물이 파생된 거고요. 네. 예, 파생된 이게 뭐라 그러죠? 예, 뭐 디버라이티브인가요?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하죠. 예, 파생 상품을. 저게 뭐예요? 예, 이게 영어인가요? 제가 공부를 워낙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지금 다 까먹었어요. 오늘도 좀 힘든데 자, 그래서 이 지금 요 부분 있죠? 네. 요 부분이 여기 일단 요 가로를 빼고 여기가 S까지 해서 이 부분 90일물 CD 금리 90일물 CD 금리 현재 가장 어떻게 보면 그 기준으로 치는 그런 금리죠. 금리에서 배당 수익률 이거를 조정을 하는 이유는 이게 주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이걸 언제 하죠? 주식은 이 배당 수익률이 가지고 있어도 이게 안 되죠.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운데 그래서 이거를 선물의 이 현물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 자체가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12월 며칠 27일인가 이렇게 그 배당락이 나올 때 이게 한꺼번에 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내용 좀 어려운데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차이가 결국은 우리가 일단 베이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베이시스. 그래서 요거는 선물 호가창 보면은 시장 베이시스가 얼마다, 이론 베이시스가 얼마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 이론 베이시스란 건 당연히 지금 90일물 CD 금리 정해져 있죠? 배당 수익률 복잡한 컴퓨터에 의해서 정해질 어떤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같은 건 아니에요. 항상 같은 건 아니고 90일물 CD 금리도 시시각각 금리가 왔다 갔다 하다 아주 미미한처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에 의해서 나오는 그리고 T는 뭐죠? 365 중에 T니까 어느 정도에 대한 만기 수준 기간적으로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요 아주 복잡한 컴퓨터에 의해서 복잡한 산식으로 도출되는 요 값이 결국 선물의 가격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요게 포인트죠. 그래서 이 R-D 곱하기 T 365 요 곱하기 S 요거까지가 베이시스라고 말씀드렸는데 베이시스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베이시스는 또 다른 의미로 이 투자 심리,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의 어떤 강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강도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며칠 전인데 호가 전량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매도 쪽으로 많이 빠져가지고 지수가 급락을 빠방 했어요. 빠방 하고서 한번 조정을 받았죠. 조정받으면서 움찔움찔 하고 있는데 호가 전량은 어느 정도 마이너스, 한마디로 하락이 좀 있었던 그 마이너스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매도세가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는데 한참 그렇게 망가지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물이 확 주저앉을 때는 시장 베이시스가 확 죽어버려요. 확 죽는데 그러고 있는데 시장 베이시스가 장 막판에 이론 베이시스를 넘어가지고
한 이론 베이시스가 0.46 정도는 시장 베이시스가 1.10까지 가더라고요. 한 2배 이상으로 튀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아침부터 장초부터 그냥 급등을 해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는 조금 한 번쯤 이제 미국 시장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그 조금 뺐다가 오히려 빼는 척하다가 위로 올린다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시장 베이시스가 그 정도로 그렇게 좀 죽을 상황 그 정도였으면은 굉장히 망가져가지고 한 0.56 정도가 돼야 정상인데 그렇게 죽어가는 도중에도 시장 베이스가 1.10까지 올라온 거를 딱 보고서 아 내일은 밀어도 확 밀었다가 다시 내린 만큼 빨리 올라오겠구나를 캐치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어떻죠? 밀지 않고 빠르게 바로 올렸죠. 그렇지만 올릴 수 있다. 처음부터 올릴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결론 어느 정도 시간에서 처음에는 밀 수 있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장 막판에 가서는 쳐 올릴 것이다 라는 게 머릿속에 있었어요. 시장 지표를 읽었다는 거죠. 굉장히 지금 뭐 그게 어렵나요? 안 어렵죠. 숙달되고 하면 그냥 읽혀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표가 사실 선물 매매가 뭐 어떤 머리가 좋아서 뭐 이런 거 뭐 물론 있겠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 주어진 자료들을 한꺼번에 한 시간에 조합해낼 수 있는 능력 딱 보고서 따다닥 아구를 맞출 수 있는 능력 그게 오히려 더 선물 매매하는 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눈치 좀 빠르고 그런 사람들이 좀 선물 매매를 할 때 좀 잘하죠. 아니면 그 아예 아주머니들처럼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 근데 아저씨들은 에이 막 에이 뭐 느낌이 좋아. 이렇게 오늘 감이 왔어, 촉이 왔어. 던져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머니들은 하지 마세요. 하세요. 들어가세요. 진입 딱 그렇게 해요.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죠. 이제 다들 이 검은 머리 짐승은 키운 게 아니랬다고 이제 조금 배워가지고 머리가 크면 다들 해도 그 다들 혼자서 매매하고 계세요. 사실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시스는 굉장히 중요해요. 베이시스를 안다는 거는 어떤 선물에 사실 안다는 게 중요한 건 당연한데 이게 A부터 Z 중에 A예요. 이거 모르면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뒤에 내용을 지금 전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베이시스가 뭔지 지금 이 식을 딱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요 사실 그 내용까지는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91물 시드금리 배당수를 읽을 필요한 게 아니라 베이시스가 뭐다? 아 현물과 부대 비용이 합쳐지면 선물의 가격이 된다. 가격이 된다. 현물과 요 1이니까 현물과 이 현물에 대한 부대 비용이 합쳐지면 뭐가 된다? 아 선물이 된다. 이게 키포인트죠. 근데 이제 이게 이론적인 베이시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가로 어떤 컴퓨터에 딱 계산되는 이론가가 있고 시장에서의 움직이는 시장은 사실 어때요? 매수 매도에 의한 공급에 의해서 이거에서 움직이는 거죠. 수요와 공급과 수요 이 가격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묘하게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이론 베이시스와 똑같이 움직인다는 않는 거죠. 그래서 요 차이 제가 말씀드렸던 만약에 이론 베이시스가 어저께 0.46이었는데 끝날 때 시장 베이시스가 딱 봤더니 1.10까지 간 거예요. 어허 이것 봐라. 이렇게 까는데도 안 죽어? 이러면 내일 이렇게 되겠다. 아니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거를 그림을 지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걸 이런 쪽에서 시그널도 읽어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기초 중에 기초이라서 꼭 한번 명심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다음 슬라이드 사실 갈 수 있는 시간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고하면 좋은 슬라이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더 이상 하기에는 조금은 좀 빠듯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장의 베이시스가 아무래도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요. 다음 주에 방송 시작하자마자 복습 개념으로 같이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 옵션부터 시작해서 베이시스까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옵션 복습도 하면서 심화 과정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옵션에서 콜옵션, 풋옵션 얘기 나누면서 ITM, 또 ATM, OTM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방송 시작하자마자 베이시스 점검할 거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